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최근 동향과 대응이라는 이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에 걸쳐서 ESG 논의의 입체적 조망, 특히 무역장벽, 투자장벽 전용 가능성과 그 함의라는 측면에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ESG 논의가 워낙 중요하고 또 지금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작업이고 또 앞으로 이런 흐름과 추세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 ESG 논의의 여러 항목들이 그 통상협정의 어떤 그 저촉점, 또 통상장벽, 또는 투자협정과의 저촉점, 투자장벽으로 작동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ESG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ESG에 대한 최근 규범화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제 그 다음 무역 장벽 전용 가능성, 그 다음 투자 장벽 전용 가능성,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순서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ESG 논의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G 논의는 너무 중요한 현재 논의 항목입니다. 공정한 사회, 또 정당한 기업 활동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시대적 조리와 요구를 반영하는 움직임입니다. 단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발현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목도되는 현상이고 또 나아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또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 논의가 중요한 그 정부 정책과 또 기업 활동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사실 여러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들도 지금 활발하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ESG 논의가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또는 일회적인 지나가는 차원의 논의라기보다는 지금 기업 활동과 또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 체제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SG 논의가 중요하고 또 그만큼 우리한테 파급 효과가 크고 동시에 이게 국내적, 국제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런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상황과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던져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G 논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environmental 또 social governance의 각각의 머리 글자를 딴 내용입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이라는 부분은 환경 보호 측면이죠. 가령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든가 또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크게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소셜이라는 항목은 가령 이런 내용들입니다.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또 소비자의 안전보호, 또 소비자의 건강보호 등등 다양한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관리한다는 부분이 소셜 측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버넌스 측면은 개별 기업이나 또는 이 기업이 소속된 그룹의 지배구조, 또 투명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등등 다양한 회사 또는 기업 운영과 연관된 측면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 세 가지의 머리 글자를 딴 ESG가 지금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요 세 가지 항목에는 사실은 다양한 쟁점들이 계속해서 포섭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연관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또 소셜 측면은 당연히 여러 사회적인 가치들이 반영될 수가 있고 또 거버넌스라는 부분도 여러 이슈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요 틀 내에는 많은 쟁점들이 지금 포섭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포섭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G의 규범화 동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규범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4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 부분입니다. 이 단계는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 컨센서스 형성은 이제 대략적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첫 번째 단계로 소프트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소프트로는 규범력은 약하지만 그 전체적인 방향성, 또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그 행위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그 지침을 이제 밝히는 내용입니다. 주로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스탠다드 등을 도입해서 규범력은 없거나 아주 미약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이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라는 컨센서스를 문서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이 중요한데요. 하드로우를 도입하는 작업입니다. 가령 국내법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국제협정, 조약을 바꾸거나 개정한다거나 또는 새롭게 도입한다거나 하는 작업이 바로 하드로우 도입입니다. 이 하드로우 단계는 법적 규범력이 부여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 조치가 따라올 것이고요. 또 국제협정과 조약 위반에는 역시 제재, 또 규제, 또 국가 책임 문제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하드로우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은 험난한 과정인데요. 지금 하드로우의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소프트로우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부는 하드로우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드로우 도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쳐서 그 점점 규범이 이제 강화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정리하면 컨센서스 형성, 그 다음에 소프트로우 도입, 그 다음에 하드로우 도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드로우로 도입된 이후에도 그 하드로우 자체적으로 점점 그 내용이 강화 또 그 체계화 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과정이 바로 법령과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인데요. 그 하드로우에 포함되는 조항도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들은 보면 ESG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이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인식과 확인을 담는 조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베스트 에퍼트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은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로 이행한다는 연동 조항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로우로 도입되더라도 처음에는 인식, recognize 조항 머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best effort 조항. 지금 그 단계도 지금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하드로우 중에서도 그 단계가 낮은 그 규범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제까지 무슨 의무를 이행한다는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바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해결 절차와 연동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른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또 정부가 크게 관심을 가질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요 4단계가 공존하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여전히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프트로우, 하드로우, 또 하드로우 내부에서 그 체계화, 강화 과정이 동시에 발현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씩 이제 옮겨가는 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소프트로우 도입과 하드로우의 이 소프트로우가 반영되는 실험적 단계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령 5년이나 10년 후에는 하드로우에서도 더 강화된 조항으로 그 모습들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단계의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ESG 규범화 동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범화 동향에 가장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CBAM, 그러니까 이 탄소세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EU가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 중요한 규제 조치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탄소 배출이다 라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기업 또 모든 국가의 큰 과제입니다.
아까 ESG의 E와 해당되는 부분이죠. 문제는 요 E, 환경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이 CBAM 조치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과 또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CBAM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는 기존의 그 관세 부과 조치에서는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규제 조치를 직접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 한-EU FTA, 또 미국을 생각하면 한미 FTA, 또 WTO 협정, 여러 투자 협정에 생각했던 기존의 규제 조치들과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맥락을 달리하는 새로운 조치들이 이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협정과 또 기존 조약들은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BAM 조치가 ESG 맥락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지만 기존의 통상협정이나 투자협정에서도 이게 과연 합치성이 보장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합치성을 보장하며 적용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협정과의 관련성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무역 장벽으로 전용될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나타나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CBAM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정말 그 환경보호 목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차별적이지 않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특정 국가 또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을 주요 타겟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이 통상협정에 대한 저촉 가능성, 특히 무역 장벽으로 전용 가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CBAM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상을 한번 보면은요, 철강 산업, 알루미늄 산업, 시멘트 산업, 전력 산업, 비료 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철강 산업과 알루미늄 산업이 주요 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 산업과 또 우리 기업한테 일단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과 알루미늄 산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강 산업과 알루미늄 산업에 적용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한국 기업한테 또 한국 산업한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정당한 목적을 표방하고 또 ESG라는 아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 한-EU FTA나 WTO 협정에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합치될 것인가라는 쟁점은 또 다른 쟁점입니다. 특히나 EU가 또는 특히나 ESG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이 무역 장벽의 의도를 만약에 내포하고 있다면 그 파급 효과는 아마 상당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또 공정 경쟁, 부패 추방, 중소기업 보호 이런 조항들이 새로운 FTA에 계속 추가적으로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 조항들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인 적용, 차별적인 적용, 특히나 표면상으로는 공정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선별적,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현재 통상협정에 따르면 협정 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 ESG와 기존의 통상협정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특히 새로운 FTA에 포함된 ESG 관련 조항들을 어떻게 이 통상협정의 틀 내에서 ESG 관련 조항들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지가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선별적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차별적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나 공정한 목표 또 정당한 목적을 표방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또 무역 장벽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ESG의 중요성을 한편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ESG로 추구되는 여러 목표들이 또 정책 목적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나아가서 무역 장벽으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그 문제입니다. 투자 장벽인데요. 또 투자 협정도 아울러 큰 문제입니다. 투자 협정은 때로는 FTA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투자 협정이 별도로 양자 협정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 협정도 외국 투자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로 그 공평한 경쟁 기회와 또 사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G 목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또는 외국 기업이 이행하기 힘든 내용을 시행하거나 또는 외국 기업이 준수하기 힘든 절차를 도입하거나 또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의 평가 기준을 달리하거나 또는 외국 기업이 의견 개진을 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의견 개진이나 반대 의견 표명 기회가 단축되거나 형해화되는 경우에는 각각 투자 협정에 대한 저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역시 여기서도 ESG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도입했는데 그게 한국과 그 나라 정부가 체결한 투자협정 또는 한국과 그 나라 정부가 체결한 FTA에 저촉이 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분쟁 해결 절차로 이행될 가능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또 상대국과 협의도 하고 투자협정 저촉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또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큰 과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협정과의 저촉 문제, 또 투자협정과의 저촉 문제를 앞으로 ESG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해소해 나가는지가 기업들 측면에서는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입된 EU의 여러 규제 조치들, 아까 살펴봤던 CBAM 규제 조치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ESG 공급망 실사제도 는 또 다른 과제이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요즘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가령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ESG 친화적인 정책인데요. 여기 한국 기업들에만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피해가 있고 또 한국 철강 기업들에 대해서 주로 적용되다 보니까 한국 철강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ESG의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과 동시에 투자협정, 통상협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이해관계 보호라는 긴장관계에 있는 두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ESG 규범은 우리가 적극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SG 규범은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감대 또 정부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SG 규범의 적극적인 수용은 기업 차원과 정부 차원에서 공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국내법과 또 협정에 구현된 여러 법적 권리를 적극 확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협정, 조약에 구현된 우리 기업에 대한 권리, 또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될 의무를 확인하고 기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와 앞에서 본 ESG를 이행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여러 조치들의 상호 대립관계, 긴장관계 또는 협조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협정에 포함된 여러 협의 기제를 잘 활용을 해서 기업 간, 또 기업과 정부 간, 민간과 기업 간 이러한 협의 체제를 잘 활용해서 ESG의 목표를 잘 구현하면서도 동시에 국내법상 또 협정에 포함된 여러 조항들의
그 내용을 잘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입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내법 또 나아가 국제협정과 조약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ESG의 개념을 좀 더 그 체계화하고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정교하게 바꿔가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작업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진행되는 ESG 논의를 우리가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ESG가 더욱 발전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이 국제협정과 조약이 1층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반영해서 우리 국내법을 더욱 체계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또 그 우리 국내적 그 협의 내용을 우리 국내법 정비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ESG 논의 과정을 더욱 체계화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또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ESG에 대한 논의, 또 ESG 동향, 또 ESG 규범화 그 상황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